네, 안녕하세요. 동물단강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겠죠? 좋아해 주셨겠죠? 그럼요. 네, 네, 좋아해 주셨을 거예요. 뭐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옷이 똑같아요. 같은 날 2회까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이번에 파묘, 영화 파묘 보셨어요? 봤습니다. 보셨어요? 안 안 봤습니다. 봤어요? 안 봤습니다. 안 죄송합니다. 저번 후보도 그러더니 후보 때도 두 분은 잘 아니 그 문제가 되는 어. 네.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 확인했습니다. 영화 1000만 넘었죠? 1000만 넘었죠. 1000만 넘었죠. 네, 1000만 넘어. 사실 저도 안 봤어요. 아니 우리가 정말 무서우니까, 이거 해도 되는 대중성이 건가? 왜냐면 무서워서. 그렇죠. 안 무서운 봤어요. 영화니까 안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1000만이 넘은 영화 파묘에서 지금 이제 실제 돼지 사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해서 조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한번 그래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 동물 담당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 김지수 기자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영화 파묘 제가 이제 유일하게 봤으니까 어떤 동물들이 나오는지 좀 이렇게 꼽아볼게요. 일단 진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장면이라고 했던 장면이 무당이 대살굿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살을 대신 맞는 이제 그런 굿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기 돼지 5마리가 이렇게 아기 돼지구나. 아기 돼지요. 작아요. 아기 돼지가 이렇게 5마리가 있고 그걸 이제 막 칼로 이렇게 난도질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닭이 등장해요. 근데 닭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대체물로서 등장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어떤 존재가 이제 원하는 동물 하나가 은어예요. 은어도 이제 뭔가 손으로 잡힌다던가 뭐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마당개가 등장을 하거든요. 짧은 목줄에 이제 묶여가지고 약간 열악한 환경이죠. 마당에서 살고 뭐 발발 짖고 뭐 이런 이제 이런 이제 동물들이 파묘 등장하는데 이제 동물권 행동 카라에 있어요.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라는 네. 거를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아요. 어떤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에 이제 동물이 이제 등장을 하면 그 동물들이 어떻게 촬영이 됐느냐, 뭐 다치지 않았느냐, 혹은 이제 아주 근본적으로 실제 동물이 출연했느냐, 뭐 이런 걸 질문을 하는데 거기 질문에 이제 파묘에 대해서 질문이 접수가 된 거죠. 그래서 카라가 지난달 12일, 3월 12일에 살아있는 동물이 진짜 촬영했냐, 거기 뭐 돼지, 닭, 은어들 나오는데 걔네들 뭐 모형은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그 돼지가 진짜 실제였냐, 뭐 이런 걸 이제 질의를 7가지를 해요. 쇼박스에. 그랬는데 쇼박스가 이제 37일 만에 답변 내놓은 게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돼지가 실제였다라는 답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약간 뭐 닭, 돼지, 개보다는 좀 관심이 덜하지만 은어도 살아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제 답을 했고 이제 그 은어는 일부 죽었다. 그리고 돼지는 죽은 상태였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답변 보내온 거를 소개해드리면 축산물을 정상적으로 유통 거래하는 업체를 통해서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사체 5곳을 확보해서 운송했다. 그리고 촬영 뒤에는 다시 업체가 회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저는 거기서 내놓은 것 중에 또 하나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정상적으로 축산물을 뭐 관리 유통하는 그런 업체에서 데려왔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은어였나요? 은어 같은 네. 경우에는 평균 생존 연한을 훨씬 넘은 개체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거든요. 평균 연한이라는 게 생존 기간, 연한. 평균 생존 기간 은어가 이제 대부분 뭐 이렇게 양식되고 이러면 그 기간을 넘어서 살고 있는 개체들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이제 너무 한번 읽어보는데도 문제적인 발언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네. 이게 추가적인 뭐 모니터링이나 문제 제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이게 어쨌든 뭐 이런 유사 사례가 사실 좀 있잖아요, 그죠? 그쵸. 가장 유명하게 많은 분들 아시는 게 이제 까미라는 이제 퇴역 경주마가 태조 이방원 태종인가? 태종. 다시.
태종 이방원. 네. 태종 이방원의 드라마에 이제 촬영했는데 2022년 1월이더라고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이제 거기서 낙마 장면을 촬영하려고 이제 까미가 출연을 했는데 사실 발목에다 와이어를 묶어서 약간 의도적으로 아주 크게 넘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이 이제 일주일 뒤에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공개가 됐고 많은 분들이 분노했죠. 그래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약간 이 진상을 밝혀주고 재발 방지해달라라고 이제 서명을 해서 정부도 2022년에 뭐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미디어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제 현재까지 안 만들어져 있고요. 어쨌든 요거 관련해서는 근데 제작진이 좀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3명한테 각각 벌금이 1,000만 원씩 하고 방송사한테 벌금 500만 원. 그 중하게 처벌한 건 아니죠. 중하게 처벌한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까미 사건은 이렇게 이제 미디어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그런 뭐 윤리에 대해서 이제 불러일으킨 것도 있었지만 퇴역경주마인 복지 문제도 이제 맞아요. 한꺼번에 이제 딱 이렇게 불러일으켜진 그런 사건이었고요. 또 이렇게 이 동물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에서 시민들이 접수해줘서 이제 밝혀진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박찬욱 감독 맞죠? 헤어질 결심.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오토바이가 이렇게 가다가 추격신인 거예요. 근데 그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뒤에서 자라 수십 마리가 쏟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시민들이 자라? 진짜 자라냐? 아니면 그래픽이냐? 이걸 알아봐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라 그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에서 이제 질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일부 CG는 썼지만 결국 3마리가 사망했다. 이게 이제 2023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거 이외에도 또 이제 뭐 드라마 장미맨션이라는 데서 그거 이제 한 장면이었는데 고양이 막 비 오는 날 고양이를 어떤 학대자가 이제 살인자인 것 같은데 목덜미를 강하게 잡고 칼을 들이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저거 고양이를 실제 쓴 거냐, 고양이를 쓴 거면 학대다라고 했는데 실제 고양이였던 걸로 밝혀졌죠. 네. 이런 이제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체를 사용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이제 뭐 일부 저도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 좀 보면 아니 근데 사체도 문제냐? 뭐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좋아 나 인정해. 하지만 이미 죽은 동물을 갖다 사용한 것도 문제인 거냐? 뭐 이렇게 또 이제 많이 올라와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우리 최태규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동물을 어떤 뭐 미디어에 쓰기 위해서 당연히 학대는 하면 안 될 거고 이건 사실은 뭐 가이드도 없어서 지금 뭐 만들어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뭐 동물보호법으로도 어쨌든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동물을 이제 미디어라는 것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 보면은 동물을 어떻게 쓰는 장면을 보여줄 것이냐, 동물을 이 영화에서 무엇으로 보여주냐도 있고 그렇게 쓰기 위해서 동물을 어떻게 썼느냐도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죽은 동물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는 이제 동물이 죽었냐 안 죽었냐에 좀 집중을 안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면은 그 영화에 쓰기 위해서 돼지 5마리를 죽이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럴 수 있었죠. 사실은 뭐 돼지를 뭐 계속 먹고 있고 뭐 합법적인 무슨 축산물 업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죽일 수 있죠.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영화에 쓰기 위해서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돼지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밝히는 어떤 그 관행과 그것을 평가해보는 관행들은 좀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김대희 변호사님 좀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동의하고 저는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체건 아니건 그거를 이제 난도질하는 그래서 뭐 피가 보이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당연하게 느껴질 혹은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미디어라는 게 워낙 이제 힘이 강하고 시각적인 이게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동물권에 대한 감수성이나 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링도 하는 것이고 이제 뭐 시정 요구도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해물 내에서도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동물을 배우로 쓰는 거에 대해서. 아. 네. 이게 이거를 어떻게 뭐 이거를 바라보느냐 이전에 동물을 배우로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예. 이걸 무조건 반대할 것이냐. 예. 아니면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 혹은 더 나가면 뭐 이거를 뭐 어떤 동물의 영양 증진이라는 뭐 이런 걸로도 포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극영화냐 다큐멘터리냐 이것도 네, 다 맞아요. 달라져서. 장르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고정된 입장을 갖고 내기가 참 쉽지가 않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저희 안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최근에도 뭐 도그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전에 뭐 화이트가 뭐 이런 영화들 보면 그 유기견들을 굉장히 뭐 오랫동안 뭐 몇 개월간 같이 이제 지내면서 나름의 라포를 형성하고 연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이제 제작사나 뭐 이런 데서는. 그리고 연기를 너무 무리한 노동 조건이 아닌 속에서 연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이제 책임을 지고 입양을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만약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프로세스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으로 자리를 잡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긋나게 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제도적으로 보자면은 미국 같은 데는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가나 뭐 지자체, 연방에서 규제하는 것은 없고 그 단체에서 그 민영 단체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크레딧을 준다고 하나요? 이렇게 니네 영화는 다 보니까 괜찮아라고 해서 이 영화에는 뭐 동물이 뭐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그 딱지를 붙여주는 마크를 붙여주는 인증. 약간 인증이 인증, 해주는. 네. 여긴 괜찮아라고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들이 미국 영화니까 맨 마지막에 동물 영화 보면은 항상 뭐 그렇게 이 영화는 동물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영국 같은 데는 법이 있어요. 법이 아주 오래전에 20세기 초반에 이제 동물보호법 만들면서 같이 동물을 영화에서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해서 뭐 동물이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게 다큐멘터리라면 그래서 어떤 동물의 실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오락을 위해서 동물을 해하거나 했을 때는 아예 영화를 상영 금지시킬 수도 있고 뭐 징역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법이 거의 100년 전에부터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법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동물 미디어 뭐 법 이런 게 따로 있진. 그게 영화 촬영법에 애니멀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액트 네네네네. 바로 애니멀 맞아요. 해가지고 애니멀 조항이 있었어요. 아, 영화 촬영법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배우로서 동물이 이제 촬영을 하고 연기를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물론 동물보호법 확대 뭐 이런 거는 동물보호법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런 법 쪽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맞네요. 오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군요.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 일단은 참 저도 이게 뭐 그걸 보고 아니 왜 굳이 이렇게 CG로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왜 이렇게 난도질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줄까? 그게 지금 또 동물 감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사실 좀 생각되는 시대에서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또 수많은 또 이 반대 댓글들 그게 왜 안 되는 거냐? 사체를 이용하면 아니 살아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체가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걸 막 보니까 이 논쟁이 어쨌든 있을 수 있고 이게 참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은 저는 어쨌든 좀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김기수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동물을 그러니까 미디어 가이드라인에는 동물 배우 중심의
것들이 있고 또 그 동물을 어떻게 다 보여주고 어떻게 뭔가 이 지각이 있는 감각을 지닌 생명체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그냥 뭐 해도 되는 고기로 보여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돼지는 알다시피 지능이 뭐 개, 버금가는 아주 영리한 동물인데 어린 동물을 그렇게 죽여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대하는 게 사실 윤리적으로 아니면 교육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죠. 저는 뭐 당연히 분명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 네, 입장인 네, 거고 네. 충분히 CG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실제잖아 실제의 사체를 그렇게 훼손하는 게 과연 인간 윤리에서도 인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가 맞는 건가? 이 생명 합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자연스럽게 아까 이제 동물 그 촬영 얘기 이제 해주셨었잖아요. 그 동물 배우나 이런 얘기 조금 같이 그 미디어 속에서의 이제 동물들이 이제 되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카라 가이드가 이제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카라에서 카라가 제가 여기 회사에 있던 거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요거 네. 표지가 아주 예뻐요. 그리고 뭔가 이제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세세하게 이제 보여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이게 다 이제 PDF로 이제 누리집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이렇게 쫙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2020년 11월에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카라는 아시다시피 여기 이전 대표님이 임순례 감독님이고 하다 보니 아마 이런 거에 감수성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동물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볼 때도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약간 이제 교육 자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유튜브에서 동물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혹시 뭐 굉장히 어리석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게끔 뭐 야생동물을 집에서 기르는데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약간 이제 사례로 이제 해주고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 그 촬영 현장에 세부 이제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동물의 촬영 시간은 얼마로 해야 되냐, 그리고 또 쉼터는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된다. 또 이제 동물이 촬영장에 오기까지 운송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또 뭐 동물이 출연하는 장면에 어떻게 촬영해야 된다. 그리고 수의사가 있어야 되고 뭐 때로는 뭐 훈련사, 수의사 그리고 동물이 다치거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그 촬영장 인근에 동물병원을 알아놓아라 이런 식의 이제 체크리스트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미디어가 갖춰야 될 좀 기본 사항들도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동물이 감정이 있고 지각력이 있는 존재로 그려지냐, 또 뭐 고의적으로 동물의 생명에 좀 위협을 가해지는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6가지로 좀 정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이런 가이드가 좀 계속 영화계나 이런 미디어 쪽에 계속 좀 압박은 아니고 뭐라 그러나 이렇게 계속 소개되고 그리고 좀 사회적인 어쨌든 요구처럼 좀 해야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참 가이드라인이 좋은 게 이게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법제도의 규제가 많아지는 게 얼마나 좋은가 혹은 실효성이 있는가에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물을 뭐 어떤 경우에 생체를 쓰면 안 돼라고 한다든지 뭐 그랬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만 다 규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미묘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가급적이면 따라야 하고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들 예컨대 뭐 까미 뒷발 묶어가지고 자꾸 부러뜨리고 이거는 명백한 어떤 동물 학대의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은 법으로 제재하되 이런 가이드라인들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좀 계속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게 만들어서 공유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추락의 해부라고 그 영화 안 보시는 사람이 없겠죠. 네. 못 봤습니다. 저는 봤어요. 제가 보는데 거기 강아지가 이제 구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보더콜리가.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깐느에서 그 상이 있어요. 종려견상. 파모보도. 네. 그 상을 받았다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한 6개월인가를 같이 소통하고 뭐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구토하는 장면을 훈련해갖고 6개월 동안 가능한가? 뭐 이런 의구심은 드는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일단 신경은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 주인공이랑
강아지랑도 서로 케미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같이 산책하고 뭐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긴 시간을 이때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노력들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동물 촬영장 안에서의 동물 복지가 조금씩 나아지는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궁금한 게 과연 그런 것들이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저기 가능한 일인가요? 이런 토하는 거요. 토하는 거를 포함해서 뭐 그런 거죠. 강아지들 연기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거기 나온 그 메시였나요, 그 친구가? 이름은 아마 몇이었던 것 네. 같아요. 걔가 이제 되게 어려운 연기를 해냈다라는 찬사를 들은 적은 있는데 구토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는가는 조금 아닐 것 같고 구토하는 약이 있으니까 쓰지 않았을까 싶고 훈련을 시키면은 사실 개라는 동물은 웬만큼 다 하죠. 정말 뭐 그게 이제 자기가 연기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웬만큼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떤 훈련을 하느냐 훈련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훈련하고 개가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해서 그 현장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거는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개 입장에서는 내가 뭐 할까? 내가 뭐 했을 때 얘가 좋아하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와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주인 보고 싶은데 못해 뭐 이런 거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훈련으로는 웬만큼 다 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왜냐면은 이제 동물보호법이 너무 이제 구멍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견 이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뭐 만약에 이제 그런 법을 만든다면 이제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저도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그 자체적으로 이제 자생적으로 이런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의 이런 생태계 안에서 동물이 계속해서 많이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이게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자성을 하면서 이제 이런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고 대답한 것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설문조사할 때 예, 이런 걸 모르는 것 그리고 이걸 준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영화인이라고 말하기 혹은 영화인으로서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되게 부끄럽게 느낄 수 있는 영화도 폭망하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선수인 재면은 좋은 거고 이제 필요하다면 뭐 문체부 고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면 그 두 번째 주제 저희가 했던 지금 그 파묘에서 나왔던 요 두 번째 그 돼지 사체 나왔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저희가 조금 일단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짧게 해요? 아 그럴까요? 더 할까요? 아니, 더 해도 돼요. 미천이 떨어졌어. 아니 더 해도 돼요. 전 파묘는 못 봤는데 네. 이 감독님의 전작은 봤거든요. 아, 네, 얘기해 주세요. 예. 뭐예요? 사바하라는 사바 예, 알죠? 이 분이 되게 오컬트나 공포 이쪽 장르에 항상 검은 사제들도 입은 작품이라고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사바를 봤는데 사실 거기서도 그러니까 장르 자체가 좀 오컬트라 그런지 몰라도 되게 그 또 동물이 많이 나와요. 뭐 개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코끼리도 나오고 이렇게 코끼리까지? 코끼리가 나와요. 코끼리 어떻게 나오지? 헛간에 가둬놓은 코끼리. 맞아요. 아, 두 분도 네. 보셨군요. 파묘를 볼까 말까 고민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남들이 어. 보는 영화는 안 보시고 아, 그런 거야. 남들이 안 안 보는 보는 두 분은 영화. 약간 그런 스타일. 네, 그런 건 아닌데. 찐 힘이다. 힘써. 어쨌든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장면들도 뭐 동물들이 되게 긍정적인 메타포나 뭐 이런 걸로 쓰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그 CG로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CG를 하더라도 돼지를 그렇게 남도질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반드시 필요한가? 혹은 다른
뭐 그런 분위기를 내고 뭐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으신 말씀이에요. 마치 이제 뭐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사회자에 대한 맞아요. 폭력을 네. 그리는 것 자체가 어쨌든 문제예요. 네. 재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으니까. 예. 주로 그 대상이 되는 게 여성과 아동과 동물 예, 이렇게 되니까 뭐 그게 달팔려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예, 그게 뭐 귀여운 뭐 그 매력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아까 제가 인식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 그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 맞네요. 네. 그 어쨌든 동물을 다룰 때 동물을 어쨌든 동물에게 폭력적으로 하는 어떤 부분들이 비록 CG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노출되고 그러면 또 그게 또 사회에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은유적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대여 시간이 있어서 집에서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셨어요? 저희 이제 두 번째 주제였고요.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다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해요. 아니 어색해야 돼요. 어색해야 돼요. 어색. 아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